양모인형 뿔뿔이. 푸른 초원 한가운데 작은 바이킹 마을이 있었어요. 나무집들 사이로 바람이 솔솔 불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작고 복슬복슬한 양모인형 뿔뿔이가 살고 있었어요. 뿔뿔이는 파란 바이킹 모자를 쓰고 작은 장난감 배를 끌고 다니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뿔뿔이는 언젠가 용감한 바이킹이 되어 바다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진짜 바다로 나가고 싶어. 뿔뿔이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그날 마을 한가운데 뚱뚱하고 수염이 붉은 바이킹 족장이 커다란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섰어요. 용감한 자여,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날 자를 모집한다.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 앞으로 나오너라. 족장의 도끼가 번쩍 들리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요. 저도 갑니다. 바다로 나가자. 건장한 바이킹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외쳤어요. 저도요. 뿔뿔이가 작은 손을 번쩍 들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뿔뿔이에게 향했지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건 양모 인형이잖아. 바닷바람에 날아가겠어. 물에 젖으면 무거워질 텐데. 족장은 잠시 뿔뿔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뿔뿔아, 넌 양모 인형이다. 바다는 애들 놀이터가 아니야. 너에게는 위험해. 뿔뿔이는 잠깐 멈춰섰어요. 작은 손이 장난감 배의 끈을 꼭 잡았지요. 인형은 꿈도 꾸면 안 되나요? 뿔뿔이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뒤돌아섰지요. 장난감 배의 작은 돛이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렸어요. 마을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출항 준비를 해라. 밧줄을 점검해라. 사람들의 외침이 바람에 흩어졌지요. 뿔뿔이는 아무 말 없이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하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물들었어요. 작은 장난감 배가 돌길을 덜컹이며 따라왔어요. 그리고 뿔뿔이는 집 문을 조심스레 밀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엄마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뿔뿔이의 어깨가 조금 더 작아져 있다는 걸요. 뿔뿔이는 그저 달려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엄마, 참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어요. 바다는 인형을 태우지 않는데요.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뿔뿔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화로의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뿔뿔아, 엄마에게는 먼저 바다로 떠난 아들 호른이 있단다. 뿔뿔이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요? 어느 날 집안의 불은 평소보다 더 밝게 타올랐어요. 엄마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기는 작았지만 손가락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힘이 있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 집안에 또 하나의 바이킹이 태어났구나. 화로의 불빛이 아기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어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술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룸 문양이 새겨진 돌이 들려 있었어요.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주술사는 아기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숨결에는 바람이 섞여 있구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주술사는 룬돌을 불빛에 비추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언젠가 바다로 나갈 것이다. 호른이 13살이 되었어요. 바이킹들이 어른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된 거죠. 긴 배가 부두에 닿아 있었고 돛은 이미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이킹들은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통을 나르고 상자를 싣고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내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바다는 부르는 자를 시험할 뿐이다. 두려움은 집에 두고 가라. 호른의 눈은 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가겠니? 호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이킹이에요. 저도 세상을 여행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어요. 잠시 엄마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에게는 호른은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직 이렇게 작은데. 호른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매일 창밖을 보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돛이 보이는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책상 위에서 오래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세 사람. 엄마, 친구, 나. 그림 속에는 엄마와 작은 양모 인형과 그리고 웃고 있는 호른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친구라. 그날 밤 엄마는 털실을 꺼냈어요.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코, 또 한 코. 푸른 모자도 만들고 작은 망토도 달아주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양모 인형은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 갔어요.
엄마는 그 인형에 눈을 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돌아온다면 호른이 좋아하겠지. 그날 밤 하늘에는 푸르고 초록빛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강이라고 불렀지요. 바다는 고요했고 배는 부두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빛이 보여. 엄마가 속삭였어요. 뿔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춤추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이킹들은 말하곤 했단다. 저 빛은 먼 바다를 건너는 이들의 숨결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의 눈에는 오로라보다 더 깊은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호른이 저 어딘가에서 저 빛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늘의 빛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뿔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들어가자. 오늘은 따뜻한 꿈을 꾸자꾸나. 따뜻한 집안에서 화로의 불이 잔잔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밖에는 밤이 깊었지만 집안은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엄마는 뿔뿔이를 꼭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뿔뿔이의 숨결이 천천히 고르게 이어졌어요. 침대 옆 작은 액자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친구, 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잠든 뿔뿔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호른. 그 말은 뿔뿔이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넓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뿔뿔이의 눈이 넓어져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돛은 붉고 노랗게 바람을 품었고 용머리는 당당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뿔뿔이는 노를 단단히 잡았어요.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호른이 찾으러 간 땅, 나도 보러 갈 거야. 물결이 배를 흔들었지만 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 항해 끝에 뿔뿔이의 작은 배는 새로운 해안에 닿았어요. 멀리 성이 보였어요. 돌로 지은 탑과 높은 깃발.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뿔뿔이는 잠시 멈추었어요. 호른,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이는 엄마가 품에 안고 울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눈빛, 망토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영주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호르는 먼저 뿔뿔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양모 인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다 그의 눈이 뿔뿔이의 모자에 머물렀어요. 푸른 바이킹 모자. 엄마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모자. 호른의 표정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모자. 그는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잘 계신가? 뿔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호른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어요. 호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영주의 망토가 모래 위에 넓게 펼쳐졌어요.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많은 바다를 건넌 사람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뿔뿔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뿔뿔이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어요. 이 땅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나는 이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람이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호르는 뿔뿔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겠니?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뿔뿔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눈이 흔들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할게요. 호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자 마을의 긴 배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돛이 펼쳐지고 방패가 반짝이고 족장과 바이킹들이 노를 들었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있었어요. 엄마는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파란 망토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뿔뿔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는 여전히 크고 넓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어요. 바이킹이 된다는 건 바다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엄마, 작은 손이 더 단단히 잡혔어요. 저는 엄마를 지키는 바이킹이 될래요.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항해란다. 배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돛이 점처럼 작아지고 마침내 수평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언덕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떠나는 용기와 지키는 용기. 두 가지 모두 진짜 바이킹의 길이었어요. 뿔뿔이는 가슴을 펴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할 거예요. 떠난 이들을 기다리는 시간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바람이 그의 망토를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마치 바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요.